그 에이즈라는 게 뭔가? 응? 이제 항상 우리는 역사부터 시작하거든요. 1908년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1912년도에 불란서에 메이라드라는 사람이 아미노산 용액하고 당분 용액, 설탕 용액을 같이 포도당 용액하고 아미노산 용액을 이게 끓였어요. 그랬더니 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걸 이제 갈색 반응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빵을 만들 때 처음에 반죽해서 어떤 하얗죠. 근데 오븐에 넣으면 까맣게 되죠. 갈색이 되죠. 그게 뭐냐면 그 빵에 있는 그 당분하고 포도당하고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갈색으로 돼요. 우리 고기도 처음에는 그 빨갛죠. 근데 구우면 갈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갈색 변화 반응 또는 갈변 반응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포도당이 다 단백질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런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 다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인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첫 번에 알아낸 것이 당화혈색소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뇨 환자들이 그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할 때,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일주일 전부터 조심을 해요. 그래서 밥도 아침에 조금 먹고 오고 가지고는 혈당이 자기 정상이라고 아주 늠름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서부터 환자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바로 피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들러붙은 거거든요. 근데 피 속에 당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평균 적혈구가 한 3개월 살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 되는 그동안에 평균 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기 전에 굉장히 조심했어도 3개월 전부터 좀 잘 조절 안 했으면은 그거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1980년도에 알기 시작을 해. 처음에 이제 70년도에 발견해가지고 80년대부터 임상에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사람의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뿐 아니라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이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포도당이라는 놈이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만 들러붙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에 있는 단백질에 다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역글로불린 있죠? 당뇨 환자들이 왜 감염이 잘 걸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더니 피 속에 면역글로불린이 있어도 꼭 단백질이 들러붙으면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감염이 생긴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이 백내장이 생기는데 거기 눈에 생기는 그 수정체, 거기도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크리스탈린이 붙으면 거기에 뿌해져요. 그게 백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나서 봤더니 우리 몸에 모든 단백질이 다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눈에 갖는 단백질이 달라붙으니까 망막병증이 되고, 콩팥에 달라붙으니까 신장합병증이 되고, 신경에 달라붙으니까 신경합병증이 된다. 그리고 혈관에 붙어가지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으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를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단백질이 달라붙는데 그 정체가 뭔가 봤더니 첫 번에는 그냥 1차적으로 달라붙고, 나중에 들러붙은 것들이 단백질끼리 뭉쳐요.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사람의 몸은 물하고 지방을 빼면 전부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가장 오래가는 단백질 수명이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수명은 거의 17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들러붙으니까 뼈도 관절에 있는 콜라겐이 들러붙으면 관절염이 되고, 뼈에도 칼슘을 빼면 본 매트릭스라고 하는 골기질이 있거든요. 그것도 콜라겐이에요. 거기 들러붙으니 골다공증도 되고, 그 다음에 뇌에 있는 단백질에 들러붙으니까 알츠하이머도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들러붙어요. 그러면 콜라겐이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그게 주름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첫 번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단백질에 딱 들러붙지만 이 단백질 들러붙는 것이 점점 진행해 가지고 되면은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많은 물질을 일으키는데 그걸 통틀어서 어드밴스드 그리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엔드 프로덕트는 산물이고 그리케이션은 당화거든요. 어드밴스는 이제 진행됐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당화 산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저기 보면은 엔드 프로덕트가 산물이고, 그 다음에 그리케이션이 당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수식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당화 종산물이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는데, 당뇨 환자에서 합병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 노화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이거를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제 만년 전에 정책 생활을 하면서 곡물을 주 원료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곡물이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농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됐거든요. 그 당분을 섭취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당이 들어가가지고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고혈당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고혈당이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해요. 어떤 생물도 고혈당이 없어요. 근데 그 고혈당이 되는 것이 말썽을 피는데, 1차적으로 그것은 산화 스트레스가 된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활성산소가 생겨서 산화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람이 노화도 되고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요. SOD라고 하는 항산화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많은 항산화제를 줬는데도 사람한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산화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화 스트레스라는 거죠. 바로 이 포도당이 높은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에 다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당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대로 차례차례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킨다 그런 것들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에이즈가 DNA 들러붙으면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암 조직 근처에 있는 결합 조직을 또 파괴시키니까 암의 전이에도 관계된다. 그래서 당뇨합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나 치매 같은 이런 만성질환, 암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그리케이션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했었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경희대학에서 대학인들의 10년 동안 EG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뭘 했냐면,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 식물에서 나온 축출물, 그런 걸 가지고서 이걸 억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쭉 연구를 해왔었는데, 아직 이거다 하는 것은 밝혀내지 못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우리가 먹는 플라보노이드, 채소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이게 에이즈를 억제한다 그런 정도를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현재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녹차가 에이즈 형성을 억제한다. 근데 녹차를 그냥 이렇게 70도씨를 우려 먹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녹차를 고운 분말을 갈아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나 이제 타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 안에서 에이지가 만들어지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에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냈죠. 아까 얘기했죠. 고기가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갈색을 변하면 그게 다 에이지가 형성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다이어트 케어라고 미국에서 나온 당뇨병 잡지에 봤더니, 미국인 중에 고기를 이제 직화로 구워 먹는 사람하고 스티우로 물에다 끓여서 먹는 사람 비교해 봤더니,
바로 이 그 직화로 구워 먹은 사람, 식물 중에 그러니까 그 식품 중에 에이지가 많은 사람 먹는 사람이 당뇨병이 2배가 많이 생기더라. 그런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그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다 에이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스테이크도 레어로 먹는 것보다도 웰던으로 먹으면 훨씬 에이지가 많은 거죠. 그 밖에 모든 걸 구워먹는 그 가열해서 먹는 것들은 다 생겨요. 그러면 가열해 먹지 않는 거, 뭐 치즈도 오랫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에이지가 형성되고 익히는 그 것들은 다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매일 식품 중에서 이런 에이지를 먹는 것 중에 10%가 흡수되고 대부분 빠져나가지만 약 6% 정도는 몸에 축적됩니다. 그 매일 먹는 것 중에 6%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 6%가 축적이 되면 몸 안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식품에 이 에이지 이게 여기 에이지가 얼마 들어있다고 하는 걸 다 벌써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품 오늘 발표하려면 여기 식품연구원에 김윤숙 박사가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에도 에이지가 얼마나 있다 이걸 알아내고, 일본 같은 데서는 하루에 몇 단위 이상의 에이지를 먹지 말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 몸에 에이지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노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에이지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왜 그랬나 하면, 그렇게 몸속에 에이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검사한다든지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GC-S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 장치에 걸리기 때문에 한 샘플 측정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니까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지는 형광이 띄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피부 콜라겐에 에이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그 네덜란드 회사가 여기 그림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팔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팔에서 에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 팔에다 이렇게 팔을 올려놓으면 여기 좀 제품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에이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몸에 그동안에 그 당이 너무 높아서 생긴 거, 그리고 음식에 들어온 것들, 그것이 몸속에 축적된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당분을 줄이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걸 하면 이제 바로 에이지가 많은 음식을 방지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노화도 되지 않고 만성병도 걸리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에이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여튼 우리나라 최근에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요. 과일은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 조사한 거 보면은 드디어 밥 소비보다도 과일 소비가 2015년부터 더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과일, 뭐 간식도 과일, 뭐 그냥 과일들만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당이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에이지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굴 때 그냥 예전에 불고기처럼 이렇게 간접 가열을 하고 조금 저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는 직화구이를 가서 그 냄새 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에이지에 대한 관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이지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최근에 만성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그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좀 방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에이지 학교를 만든 겁니다.